네, 10시가 지났습니다. 10시가 지났는데 제가 지금 고성호 칼럼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한 15분? 15분 정도만 저와 함께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종근 실장의 용진단에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의 칼럼이 소개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표된 칼럼인데 저희가 어제 이 장세정 칼럼을 장세정의 시선이라는 칼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고성국 칼럼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한번 찬찬히 반추해 보니까 두 가지가 느껴진다. 첫째는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 둘째는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가 짐작된다. 그러면서 시정농단으로 규정된 토착비리 수사, 이게 지금 영장 청구되어 있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사건이라면 이 토착비리 수사 시즌 1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시즌 2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시즌 2 핵심 비리 의혹은 대북 송금 비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즌2 대북 송금 비리는 검은 돈을 지그들끼리 챙겨 먹는 경제공동체의 부패 혐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기문란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세정 위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대북 송금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대북 송금은 김대중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 특검 수사, 대북 송금 특검으로 박지원, 김대중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이가 구속됐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게 이제 2003년에 드러난 사건인데 2000년 6월에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것을 공로로 김대중이는 200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이 4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겠는가. 김대중이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는데 이 재명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투자식으로 북한의 거액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2019년 11월 이때인데 이게 2018년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이제 3차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를 갔는데 그때 평양의 공식 방문단 명단에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강원도의 최문순, 이 둘이는 포함이 됐지만 사실은 대북 접경이 가장 넓은 이재명이는 이 명단에서 포함이 안 됐어. 박원순이, 최문순이는 친문 광역단체장이라서 포함이 됐는데 이재명이는 비문 광역단체장이라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원순이하고는 경쟁관계였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경쟁관계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몸이 달아서 어떻게든 북한과 줄을 대고 문을 뚫어서 독자적으로라도 대북 카드를 이용해서 대권 후보로 가야 되는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절실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방북 요청이 나가고, 그거 올라면 돈부터 갖고 와 하는 이 북한의 요구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서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송금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재명이가 이해찬, 민주당의 상황이었던 이해찬이의 최측근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영입을 했고, 이 이화영이의 인맥인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이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등을 성공시켜서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듦과 동시에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고, 불법 대군 송금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사서, 북한의 환심을 사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김대중이와 이재명이, 김대중이의 대북 불법 송금은 이미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이재명이는 바로 그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대중이와 이재명이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장세정 의원이 합니다. 뭐냐? 그럼 문재인이는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났는데, 김대중이는 김정일이 한 번 만나는데 4억 5천만 달러를 썼는데, 문재인이는 돈 한 푼 없이 김정은이를 3번이나 만났을까? 과연 김정은이가 지 애비는 김대중이 한 번 만나주는데 4억 5천만 달러를 챙겼는데, 김정은이는 문재인이를 3번씩이나 만나주면서 돈 한 푼 안 챙겼을까? 이렇게 매우 상식적인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자, 장세정 위원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그러면서 장세정 위원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필자는 주목할 만한 말을 들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그러면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뭐 행정관, 뭐 비서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비서관급 이상 수석 지낸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이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주로 띄우는 곳입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지금 규정은 $10,0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갈 때 사용하기 위한 돈 한도, 외환의 한도가 $10,000입니다. 그거 이상을 넘으면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어디를 나갈 때 $10,000 이상 달러를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전용기를 주로 띄우는 서울 성남공항에 북한으로 그 외환관리법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비행기에다 직접 달러를 싣고 갔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비행기 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을 가득 싣고 돌아왔다. 라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가 이 장세정 위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매우 근거 있는 전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공항에도 당연히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1인당 일반 달러 이상을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이가 또 그 쫄개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한 것이고 또 국정원에 사전신고 없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비밀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이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10중 8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게요. 건 바이 건이라고 하죠. 한 건 한 건마다 비용을 책정해서 요구하는 게 북한식 방식입니다. 예컨대 북한에 온다 그 자체로 얼마, 누구를 만난다 김정은이 만난다 그걸로 얼마, 뭐 백두산에 백마 타고 같이 간다 그걸로 얼마, 백두산에 내려가서 천지에 물 떠갖고서 뭐 폼 잡는다 그거 얼마. 이게 아주 이 관광 패키지 상품 팔면서 온갖 상품마다 다 커미션 따로 붙이는 그런 그 아주 악덕 가이드 같은 수준으로 북한이 장사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도 하지 못한 평양 연설 이벤트예요. 평양 연설 문재인한테 시키려고 15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 사람들 밥은 안 줍니까? 평양에 모이게 하려면 비용 안 들어요? 그거 김정은이가 지 돈으로 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밀 접촉 때마다 한번 만나줄 때마다 돈을 달라던 게 북한인데 그리고 그게 다 어쨌든 상납돼서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여오는 것인데 문재인이가 3번이나 만났는데 돈 한 푼 없이 만나죠? 평양 연설을 해줬는데 김대중이도 하지 못한 거. 근데 돈 한 푼 없이 김정은이가 그걸 해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성건이의 발언이 이해가 되죠. 평양냉면을 다 먹여줬어요. 우리 대기업 총수들한테.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이 투자를 잘못하면은 미국의 제재에 걸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건이가 아니 돈 한 푼 안 내고 냉면 공짜로 먹어?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에서 제대로 투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야 진짜 너 우리 냉면 공짜로 먹고 갈 거야? 그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는가?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몰래 뒷돈을 보내는 국기문란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야 마땅하다. 북한에 보낸 뒷돈이 결국 핵미사일로 전용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장세정 위원의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장세정 위원이 들었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 서울공항에 북한으로 가는 전용기에 관세법, 외환관리법 위반을 하고 달러를 뭉텅이로 싣고 간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고, 지금까지는 다 잘 빠져나왔지만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문재인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차제에 저는 문재인이 하나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 잡히죠. 그게 아니고 김대중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좌파가 정권 잡고 나면 무조건 북한한테 돈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북한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한번 만나게 하는 것으로 최대의 치적을 삼고 했던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남북관계 적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돈 갖다 주고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만나려고 했다. 이 정말 창피하고 이 잘못된 남북관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남북관계입니까? 장세정 논설위원회 이 칼럼이 그런 수십 년 남북관계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